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 엔지니어 김명진입니다. 저희는 다소 시스템 파트너사이며 이 웨비나를 진행하고 여러분에게 솔리드웍스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로그램을 살 때 하는 고민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상황극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한 올린 건 그 건으로 미팅 좀 할까 하는데 지금 시간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들어와 그럼. 먼저 지난번 올린 기한 내용을 좀 더 추려봤고요. 이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 즉 선호도 조사 결과인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다 사달라는 건 아니지? 아닙니다. 이 중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종류도 있어서 제외하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중성 있는 걸로만 추려놨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찾아보고 이게 또 다른 게 있나? 이제 프로그램만 산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차 사면 이제 보험도 같이 들듯이 네, 예전부터 쌓아둔 자료도 많고 파일 용량이 커서 이번 기회에 PC도 같이 바꿔야 할 것 같고 하드디스크도 따로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PC 구매권까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프로그램만 사는 게 아니야? 하드디스크는 왜? 우리 회사에도 하드디스크 많잖아. 그래서 대안을 조금 알아봤는데 이제 PC는 이제 새 거로 바꾸고 이제 하드는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관리하는 게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요청도 이제 자주 하니까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뭐 네이버, 구글 이런 건가?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 사용하시면은 대표님도 미팅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저희 직원들도 밖에서 업무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라고 하니 우리도 검토해볼 만하네. 외근 갈 때 뭐 준비할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신입사원 들어오면 프로그램 교육은 어떻게 진행할 거야? 안 그래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프로그램 업체에서도 한 3, 4일 정도 교육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안 해도 되네. 그럼 일단 그거는 구매하게 될 공급사에서 공급사에 요청하는 걸로 하고. 근데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정부 지원 사업도 좀 알아보지. 그것도 이제 기한에는 없는데 이제 지원금 받을 수 있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변부장 지시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방 정부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지원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정부 지원 사업도 찾아보고 프로그램 업체도 미팅을 한번 가자. 그리고 미팅 갖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우리 다시 미팅 한번 하자.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상황극을 통해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두 번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가? 세 번째, 사후 지원, AS는 뭐가 있을까? 네 번째, 정해진 가격으로 절충은 어렵고 그럼 정부 지원금은 어디 없을까? 이렇게 요약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KN솔루션 엔지니어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 엔지니어 김명진입니다. 앞선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상황극이다 보니 다소 어색했지만 진행될 만한 회의 내용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소 시스템 공인 엔지니어들의 시선으로 앞선 고민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CAD 엔지니어와 함께 하려는데요. 두 분 시청자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성호 사원입니다. 김예진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회사에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사기 전에 하는 첫 번째 고민을 말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설계 소프트웨어는 뭐가 있을까요, 예진 씨? 우선 설계 소프트웨어는 솔리드웍스, 퓨전 360, 카티아 등이 있는데 회사마다 사용하는 게 달라 무엇을 가장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성우 씨는 어때요? 그럴 줄 알고 캐빈 그래픽스 잡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챙겨왔습니다. 1위로는 솔리드웍스, 2위로는 카티아, 3위로는 NX, 그 다음은 인벤터, 크레오, 퓨전 360 순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솔리드웍스네요. 학교 다닐 때 기본 역량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설마 했는데 역시 1위네요.
네, 저도 확인해 보니까 역시나 익숙한 순서대로 순위가 매겨져 있더라고요. 역시 1순위가 솔리드웍스네. 그럼 가장 많이 쓰는 솔리드웍스의 장점을 하나씩 말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용자가 많아져서 회사 입장에서 신입이나 경력직 뽑을 때 훨씬 뽑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용법이나 노하우를 찾기 쉬워서 사전 교육 없이도 바로 작업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을 찾기 쉽지 않을까요? 두 사람 다 아주 잘 이야기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만약 3D CAD 프로그램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기능이 추가된다면 어떨까요?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가 익숙하긴 한데요. 보통은 설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해본다? 일반적으로 그런 건 생각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3D 익스피어런스 제품을 알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만 저장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일반적인 클라우드는 저장 소지, 데이터 관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다소 시스템의 클라우드는 솔리드웍스가 설치되지 않아도 설계 데이터의 정보 보기 및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메리트가 있죠. 간단한 예로 다소 시스템 클라우드에서는 사용자 정의 속성 편집이나 파일 미리 보기, 그리고 리비전 생성 같은 일을 웹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솔리드웍스로 작성한 모델링 편집은 할 수 없어도 웹에서 내부 정보는 손쉽게 편집할 수가 있죠. 솔리드웍스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살을 조금 더 보태면 앞서 말한 기능을 우리는 PLM 서비스라고 부르고 그 기능으로 개인 간 그리고 기업 간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사후 지원인데 성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 지원이라면 기술 지원이나 전문 교육을 포함한 유지보수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아요. 유지보수 서비스. 다소 시스템에서는 엔지니어를 위한 선행 교육이 매월 있어서 각 분야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지원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 대상으로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와 구조 해석, 유동 해석, 각 과정의 고객 질문과 요구사항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 플래티넘 레벨 인증 받은 거 이건 좀 자랑했으면 합니다. 올해 다소 시스템 글로벌 엔지니어 레벨을 해석, 제조, 매니지먼트, 세일즈 4개의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메인에 게시된 그 내용이 그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게 대한민국 최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모든 내용이 끝나가는데 마지막 고민, 중요한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도움될 만한 정보는 없을까요? 요즘 정부 지원은 장비나 소프트웨어 구매로는 잘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3D 익스피어런스는 앞서 말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기능인 PLM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이 그렇듯 일정이나 대상이 맞춰져 있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은 좀 어렵지만 KM 솔루션에 연락하면 회사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앞선 내용이 나온 4가지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리드웍스는 가장 많이 쓰는 1등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PLM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뛰어난 엔지니어 역량과 선행학습으로 기술 지원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으니 주저 말고 KM 솔루션에 상담하기를 추천드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데모는 없나요? 설마 여기까지이겠습니까? 제가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3D 익스피어런스와 연결된 성능 극대화를 이룬 솔리드웍스 데모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데모를 보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5명의 설계팀 직원이 워터젯 절단기를 설계할 때 3D 익스피어런스의 기능으로 어떻게 설계를 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 지루하실 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볼까요? 데모 시작 전 정성우, 빈예진 엔지니어는 여기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기술 지원을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방문 지원 때 뵙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그럼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제품을 활용한 워터젯 설계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와 통합된 솔리드웍스가 얼마나 향상되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매니저 시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플래닝 앱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할 인원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PM을 포함한 5명의 인원으로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데요. 설계 담당자 2명, 생산 담당자 1명, 해석 담당자 1명입니다. 인원을 추가할 때 리더, 작성자, 관람자로 구성하여 참여 인원의 역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되는 인원은 3D 익스피리언스를 구성할 때 초대한 사용자인데요. 어디서든 이름 검색을 통해서 손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업무를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협의부터 출고까지 지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반복 작업이므로 조금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한 작업을 좀 더 상세하게 편집하기 위해서 예약 탭을 선택하면 간트 차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생성한 작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작업마다 다시 세부 항목을 지정하여 일자를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관계를 지정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지정하므로 저희는 일정 관리를 보다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차트의 플러스 버튼을 이용하여 서로의 연결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일정을 다시 재조정을 한 다음에요. 이 업무에 대한 시작과 끝을 추가로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끝은 플러스 버튼을 간단하게 선택해서 프로젝트 마일드스톤 작업 중에 마일드스톤을 선택하여 시작과 끝을 지정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참여자에게 3D 스임 앱을 이용하여 공지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D 스임 앱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공지를 진행할 수 있고 회사, 부서 또는 프로젝트별로 참여 인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그 내용을 보지 못하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공지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의 공지는 현재 끝난 상태이고요. 이제 PM이 내 작업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양 협의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작업 중으로 이동시키고 사양 협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양 협의 작업을 미리 진행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사양 협의 때 발생된 어떤 문서, 산출물이 있겠죠. 그걸 다음과 같이 산출물 내용에 등록하여 작업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양 완료가 됐다. 그럼 작업 중에서 다시 완료됨으로 나의 상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됨으로 전환이 되면 프로젝트에서는 완료됐다라고 하는 표시로 회색 처리가 되고 등록된 콘텐츠는 프로젝트 안에서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양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상세 설계를 담당자에게 지정하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PM의 프로젝트 생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상세 설계를 지정받은 설계자 시점으로 전환하겠습니다. PM이 지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플랫폼 내에서 또는 메일로도 프로젝트 생성과 작업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설계자 시점으로 공지를 확인하고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단 걸로 사실 작업이 시작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작업의 시작을 PM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내 작업 탭에 보게 되면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에 가보게 되면
여기에 PM이 지정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작업으로 이동시키고 나의 작업은 시작되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것이죠. 작업을 다시 선택하면 PM이 지정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저희가 설계를 진행해야 되겠죠.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 이 두 가지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for 솔리드웍스가 필요합니다. 그 앱을 통해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가 통합된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안내드린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for 솔리드웍스는 데스크탑 제품의 클라우드 3D 익스피리언스를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통합 제품인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라는 제품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 CAD는 사실상 아주 유명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내용을 다 보여드리기보다는 우선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인 3D 익스피리언스에 업로드를 진행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다 열리고 난 후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3D 익스피리언스와 통합된 솔리드웍스를 볼 수 있고요. 저기에서 간단한 선택만으로 저희는 데스크탑에 있던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클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완료된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에 산출물을 등록합니다. 내가 작업한 산출물을 검색해서 등록을 하고 작업된 내용은 완료로 전환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이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야 되겠죠. 그러면 업로드된 데이터를 미르보기 진행하여 3D 플레이어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수임 게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3D 수임의 게시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내가 업로드한 데이터를 웹브라우저에 공지사항으로서 등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수입 게시라는 요 내용이 별건 아니지만 하지만 작업을 줄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작성하고 스크린샷을 만들고 메일을 각 담당자들에게 뿌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데이터 업로드해서 웹에서 확인하신 다음 그 데이터를 수임 게시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안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M 시점으로 다시 전환하고 업로드된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확인한 다음 저희 프로젝트의 콘텐츠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업로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각적으로 3D 모델링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화면 전환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원하는 화면 형태로 전환할 수 있고 또는 분해 옵션을 통해서 웹에서 바로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부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육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이 사항은 3D 플레이어로 설치가 필요 없는 앱입니다. 이 앱을 활용해서 어느 장비, 태블릿, 휴대폰, 그리고 컴퓨터 어떤 장비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작업으로 설계 리뷰는 팀장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저희 생산 담당자에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스크의 담당자를 지정하면 개별적인 알림이 가지만 전체적인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팀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공지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시제품 제작 요청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제품 제작 담당자의 시점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가서 나의 작업도 작업 중으로 전환을 하고요. 시제품 제작을 위해선 아무래도 전체 어셈블리를 확인해야 되겠죠. 북마크 에디터에 등록된 어셈블리를 선택하여
저희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앱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위 제품에 포함된 파트, 하위 어셈블리들이 왼쪽에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는 왼쪽의 내용이 선택되었을 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선택할 때 저희가 단계별로 객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왼쪽에 숨기기 모양을 눌렀을 때 객체의 그 부분이 숨겨짐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라는 앱을 통해서 저희가 이 어셈블리의 구조를 확인했다라고 하면, 요번엔 파트 하나에 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즉 관계라고 하죠. 상위 어셈블리를 선택해서 전체 구조를 봤다면, 이번엔 볼트 하나를 선택해서 저희 앱 중 릴레이션 앱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볼트가 포함된 곳에 어셈블리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현재 이 작업은 모든 것이 웹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업 내용입니다. 구조를 확인하여 구매품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공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저희가 2D 도면도 이 웹브라우저 안에서 볼 수 있지만 3D 데이터에 있는 그 3D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치수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을까? 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3D 데이터를 가지고 치수를 확인하는, 측정하는 방법들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만으로 맵에서 치수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계 데이터만으로 생산 쪽에서 완벽하게 완료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제작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생산 쪽에서 이슈가 발생해 설계 쪽에 그 부분을 전달하는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3D 플레이어 앱을 활용해서 파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파트의 정보를 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름을 모를 때도 바로 그 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파트를 공식적으로 이슈화해서 저희 팀장과 그리고 설계 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생성할 때도 우선순위나 날짜, 그리고 그 파트에 대한 정보를 찍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 소유자도 함께 지정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해당 작업을 확인해 보니 파트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3D 플레이어에서 정보를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이슈 앱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해 이슈 내용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슈를 생성했다 하더라도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 번 더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3D 수입의 게시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발생했다 라고 내용을 게시해 줍니다. 생산자 시점에서 다시 PM 시점으로 전환을 하고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되었는지 이슈를 통해 저희는 그 문제가 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는 과정이 사실상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저희 3D 익스피리언스 안에 있는 3D 마크업 기능을 활용해서 명확한 지시를 작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D 마크업에서 저희가 사각형이나 어떤 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작업자의 해석 담당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 사실상 설계 검증이 한 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만들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만들기 전에 설계가 끝나고 검증을 한 번 더 해달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공동작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할 일로서 배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사항을 3D 플레이 앱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파손이 일어났대요. 깨졌다고 했죠. 그래서 PM이 모델링을 확인하고 두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이 된 담당자를 우선 제거하고요. 또 다른 설계자에게 내용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PM이 모든 지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 지정된 사항을 생산 쪽에 지정을 했다, 배정을 했다 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게 되면 사실상 이 내용이 메일로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랫폼 내의 알림 메시지로 저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 이 시점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커뮤니티를 확인하고 저희는 어떤 사항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해당 파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슈 내용은 지정한 담당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지정되지 않은 업무는 사실상 이슈로서 볼 수 없는 거죠. 솔리드웍스로 파일을 이동하여 수정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전에 이 파일에 대한 소유 권한을 얻어야 하고요. 이 소유 권한은 PLM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수정과 동시에 스테이터스도 아이콘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와 현재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해 달라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이 파일의 소유 권한은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 2가 커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정 작업을. 그래서 설계자 1에게 다음 내용을 완료했다라는 형태로 3D 익스피어런스 플랫폼 안에 있는 대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 2가 다음과 같이 설계자 1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설계자 2는 이 이슈 사항에 대해서 완료됐다는 내용을 PM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요청 사항에 가서 부여받은 이슈를 선택하여 해당 사항을 승인 요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까지 포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 2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설계자 1의 작업도 봐야 되겠죠. 시점을 설계자 1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 1도 확인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이슈 3D 리뷰어를 통해서 해당 파트에 대해서 모델을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대해서 과연 어떤 정보가 있는지 속성부터 그리고 멤버 그리고 첨부 파일 그리고 댓글 등을 확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3D 마크업에 PM이 남겨놓은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보강대를 얼마나 어떻게 추가할지 확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사항을 수정하기 위해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파일의 소유 권한을 먼저 획득한 다음 저희가 이 파트에 아까 지시받은 사항으로 모델링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수정 사항과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CAD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워할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간편하게 스케치를 수정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필렛의 오류도 누락된 복구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수정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필렛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저장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 파트만 저장되지 사실상 이 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어셈블리는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안에서 관계를 통해 최상위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그 최상위의 존재를 바로 솔리드웍스 안에서 관계 앱을 통해 열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어셈블리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색은 다른 이에게 소유 권한이 있는 내용으로 저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내용은 저에게 소유 권한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와 통합된 솔리드웍스는 다음과 같이 솔리드웍스 PLM 오른쪽 창에서 대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웹이 열리고 열린 웹을 통해 말을 건 대상과 바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금 대화에서 내용을 보셨듯이 설계자 2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업데이트된 내용에서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상대방이 수정하고 업로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다시 로드를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저희 로컬로 불러와지게 되고 그 데이터를 완벽하게 업데이트해서 이 파일을 최신 버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최상위 어셈블리 업데이트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부품은 하나의 작업이 더 남아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슈 사항에서 해석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해라 라고 하는 PM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요청 내용을 추가하고 클라우드 내 위치를 추가하고 담당자를 검색해서 태그할 수 있습니다. 해석 담당자 시점으로 전환합니다. 다른 참여자와 동일하게 이슈에서 모델을 확인하고 설계자가 커뮤니티에 공유한 링크를 이용하여 데이터 위치로 이동합니다. 해석을 위해서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합니다. 해당 제품은 설치형 제품으로 설치 후 해석을 진행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션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제시하는 순서를 따르면 손쉽게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즉 CPU와 램이 좋아야 하는데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션은 내 PC 리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필요시 클라우드 리소스를 가져와 작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석 과정은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해석 완료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응력의 최대값, 최소값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완료된 데이터를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석이 완료된 데이터는 누군가 찾아보기 쉽도록 북마크에 등록하고요. PM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슈에 가서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도 승인 요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 담당자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PM 시점으로 다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사항에 대해서 승인 중으로 전환된 걸 PM이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승인 중인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 두께 증가와 관련된 문제 사항을 확인합니다. 간편한 확인을 위해서 컴페어 앱을 활용하면 변경 전과 후에 파트를 겹쳐서 간편하게 두께 증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중 상태를 완료로 변경하고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사항을 확인합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따로 지정해 놓은 북마크로 이동하여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3D 플레이어로 로드하겠습니다. 해석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아도 해석 결과를 3D 플레이어로 간편하게 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 이슈 사항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이슈 사항을 완료로 전환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 상태를 릴리즈로 전환하여 배포를 진행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의 대략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사실 실제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는 설계만을 위한 제품이 아닌 회사의 전체적인 업무, 설계, 해석, 데이터 관리, 생산 관리, 마케팅 등 모든 업무를 통합한 솔루션 제품이다. 이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D 익스피리언스를 통해 설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순서인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의 김명진 대리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신 웨비나 내용은 잘 보셨을까요? 아무래도 좀 색다른 형태로 이제 웹드라마랑 해서 일단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라서 좀 이제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질문 올려주신 거에 모든 알림은 사이트에서 하는 건가요? 파일은 어떻게 전달하나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림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 안에 플랫폼에 접속해 있을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종 모양이 있습니다. 그 종 모양을 통해서 거기서 알람을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알람 설정에 내가 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플랫폼에 접근을 할 때 접근하는 계정을 생성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정으로 이제 어떤 플랫폼의 내용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알림을 메일로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준영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앱은 깔아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화면을 사실 좀 그 PPT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 전환이 조금 어려워서 제 태블릿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일단 이제 대시보드에다가 이제 웹앱이 있고요. 네이티브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위젯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웹앱 같은 경우 요거는 브라우저가 새로 하나 실행이 됩니다. 시작을 했을 때 하나가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웹앱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하지 않은 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위젯이라 그래서, 위젯 같은 경우는 앱에 다음과 같이 이제 상단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앱에 여기 보시면 요쪽이죠. 요거. 네. 그래서 저것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웹에서 사용하시는 앱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앱 중에서도 설치가 필요한 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네이티브 앱으로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3D 플레이어나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웍스, 드래프트 사이트 뭐 요런 제품들이 간혹 이제 설치가 필요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설치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설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를 주신 분 중에 익명이에요. 익명인데, 예, 혼자 솔웍을 쓰는 사람에겐 장점이 없는 듯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왜냐면 플랫폼 자체는 여러 명이 협업하는 공간의 제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사용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 메리트가 없다라고 또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고객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봤을 때 느낀 점은, 뭐 드롭박스나 뭐 예를 들면 구글 드라이브나 원드라이브에다 데이터를 넣고 실제적으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다시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하는 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미팅 갈 때 장비도 들고 나가야 되고, 이제 클라우드 하려 그러면 인터넷도 연결돼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3D 익스피리언스에 있는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어차피 클라우드 쓰는 건 똑같지만 조금 더 이제 데이터 관리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내에서 파일이 갖고 있는 사용자정의 속성도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쓰시는 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메리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은경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D
3D 익스피리언스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제, 우선은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시는 건 당연하겠고요. 근데 이제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리얼 기반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테넌트라는 어떤 이제 아까 전에 영상으로 보셨던 그 공간 자체가 저희가 테넌트를 하나 발급받아서 거기서 이제 회사별로 이게 등록해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한테 일단 얘기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계정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리얼 번호 없이 인터넷을 계정을 통해서 어떤 테넌트라는 공간에 새들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쪽에 제가 메일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키면서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하나요? 요것도 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데스크탑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클라우드에 접근하지 않고 그냥 이제 로컬 디스크에 저장을 할 거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냥 저희가 원래 쓰던 솔리드웍스처럼 클라우드에 연결 안 하겠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상태로 선택을 하셔서 실행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제 클라우드는 안 쓰고 그냥 이제 자료를 거기다 저장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질문이 어디 갔죠? 네. 솔리드웍스를 키면 항상 인터넷 연결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제품은 인터넷 연결이 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작업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시만요. 좀 질문들이 좀 여기저기 섞여 있어서, 자, 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저렇게 큰 건 아닌데 이건 좀 큰 회사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가격은 일단은 제가 어떻게 엔지니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가격을 전달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큰 회사 규모라고 보시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인원들이 만약에 클라우드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외근이 많은 직장인이라든지 현장 작업이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건 작건 어느 회사든 솔직히 이 3D 익스피리언스는 장점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D는 어떻게 넘기죠? 넘길 수 없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솔리드웍스, 그러니까 2D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을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솔리드웍스 안에 이제 DWG 작업을 하면 저희가 드로잉 파일,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을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리드웍스 드로잉 파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DWG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저장하시면 그 데이터도 저희가 뭐 여기에서 소개드리진 않았지만 저희가 2D 클라우드 제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랑 2D 드래프트 사이트라는 걸 연결해서 저희가 2D 도면도 클라우드에 올리고, 그리고 3D 플레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은 2D 드로잉 정보를 또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D는 넘길 수 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은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 댓글을 좀 달겠습니다. 연락을 아래에 메일로 메일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상세 설명을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파일 소유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대탑을 사용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솔리드웍스 하나만을 쓰게 되면은 상위 어셈블리를 열었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어셈블리와 파트들 다른 사람이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열었을 때 어떻게 열리냐면 읽기 전형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일 소유권이라는 건 아까 전에 어떤 특정 내용을 선택을 해서 이제 자물쇠를 잠그거나 또는 연필을 그러니까 열쇠가 이렇게 아이콘이 변경되는 모양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PDM 쪽에 저희 솔리드웍스 PDM 쪽에 있는 내용으로는 뭐 체크인, 체크아웃 개념이 좀 있는데 서버에 데이터가 있고 사실상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로컬로 부르면 그 캐시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로컬에서 작업을 하면은 이제 그 파일들은 이제 산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은 거고 저도 작업할 때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파일의 소유 권한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선택해서 가져온 파일만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중에서 파일 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면 여러 명이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 소유권에 대해서 제가 좀 아무래도 CAD 쪽 엔지니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요것도 정확한 자료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쪽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저희 쪽에 한번 연락을 주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저장 개념이 아니라 파일에 체크인, 체크아웃이라는 다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소유권한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소유권이 없는 파일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얻어서 작업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반납하고 저장하면 다른 상대방이 데이터를 수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알림이 뜨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그걸 다시 서버에서 로드해서 최종적으로 상위 어셈블리 작업하는 사람이 업로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작업 내용으로 보게 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주신 내용 중에 이제 뭐 대부분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얘기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뭐 이재권님께서 문의 주신 것도 뭐 발표 내용을 나중에 또 볼 수 있나요? 라고 하셨던 거는 실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 저희 마케팅 팀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모든 질문은 완료돼서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처음이라 좀 저도 긴장하고 Q&A도 조금 이제 좀 빠르게 지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저희 KN솔루션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